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새벽까지 일을 하고 들어온 아버지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대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설마 또 택시비 안 내고 간 거예요? 말도 마라.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어찌나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던지 내가 금방 집에 다녀오라고 했거든. 근데 그 길로 도망갔지 뭐냐. 택시비도 많이 나왔는데 어찌나 열불이 터지던지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그냥 참았다니까.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나도 안 그러려고 했지. 근데 착하게 생긴 아가씨가 눈물까지 흘리니까 우리 딸이 생각나서 얼른 다녀오라고 했더니 그대로 도망쳤지 뭐냐. 아버지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던 찰나에 한 여자 손님이 손을 번쩍 들고 서 있더랍니다. 기쁜 마음에 재빠르게 여자 손님 앞에 차를 세웠다는데 술을 얼마나 마셨던지 여자가 비틀거리면서 택시에 올라탔고 아버지가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더니 경기도까지 간다고 하더랍니다. 순간 아버지가 위치를 다시 물었다는데요. 손님, 경기도 땡땡시까지 택시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알고 타신 거죠? 그럼요. 한두 번 타본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빨리 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내내 손님이 없어서 걱정하던 찰나에 장거리 손님이 탔다는 마음에 신이 난 채 아버지가 운전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술에 취한 사람이 꺼려지는 건 사실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목소리가 생각보다 멀쩡한 모습에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친구와 통화를 하는 모양인지 가는 내내 쉴 새 없이 떠들어대고 있더랍니다. 오늘 만난 남자는 키가 너무 작아서 꽝이었어. 진짜 앵간해야 말을 안 하지. 난 키 작은 남자는 영 싫더라고. 그래서 내 남친 키가 182잖아. 역시 남자는 키가 커야 한다니까. 딱 보니 키가 175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들이대긴 어딜 들이대. 어찌나 들이대던지 얼굴에 술까지 확 끼얹어주고 나왔다니까. 어? 내 남친? 당연히 남친은 내가 집에서 자고 있는 줄 알지. 그 성격에 내가 이 새벽에 나돌아다니는 거 알면 바로 헤어지자고 할걸? 내 남친이 원래 좀 쫌생이의 샌님 같잖아. 사실 키가 좀 크고 직업 좋은 것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런 샌님 같은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맞긴 하겠냐. 거기다 잔소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며칠 전에도 뭘 배우라 마라 그러더라니까. 아, 결혼? 곧 결혼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남친 양가 부모님 찾아뵙자고 하더라고. 근데 남친이 내가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사는 줄 알고 있거든? 뭐 당연히 거짓말했지. 내가 경기도 외곽 촌동네에 사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을걸? 라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대더랍니다. 어찌나 말을 많이 하던지 아버지도 길을 쫑긋하고 엿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을 정도였다네요. 그렇게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아버지가 금액을 말했다는데요. 어머, 어쩌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여자가 호들갑을 떨어대며 말을 했기에 아버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는데 역시나 여자 입에서 같은 레퍼토리가 나오더랍니다. 아저씨, 어떡하죠? 지금 보니 클럽에 지갑을 두고 온 모양이에요. 제가 저기 저 건물 3층에 살거든요. 금방 들어갔다 올게요. 저기 손님,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곤란할 것 같은데요. 혹시 돈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저씨,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새벽인데 곤히 자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깨우겠어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다녀올게요. 아저씨,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아빠가 알면 바리깡으로 머리 밀어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제가 5,000원 더 얹어드릴게요. 라며 아가씨가 애원하며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더랍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아버지가 말을 했고요. 골목이 좁아서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다녀오세요. 정말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저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저씨 완전 복 받으실 거예요. 라며 여자가 급히 골목길로 들어갔다네요. 그런데 들어간 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엔 아버지가 그 좁은 골목길에 택시까지 세워둔 채 내려서 여자를 찾아봤지만 물론 찾을 수가 없었고요. 잠시 말을 멈춘 채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던 아버지가 괘씸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아니, 하도 빌어대길래
내가 딸 같아서 다녀오라고 했더니 젊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먹튀를 할 수가 있냔 말이야. 이러니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어? 요즘은 택시 손님들이 다 사기꾼 같아 보일 지경이라니까. 아버지, 그렇게 이제는 택시를 그만하시라니까요. 이제 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사서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부하가 치밀어 올라 투덜대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저를 달래듯 말을 했습니다.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만두긴 왜 그만둬?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 네 엄마랑 맨날 싸워서 안 돼. 그리고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라고 그만두라는 거야? 집에서 영화도 보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낚시도 다니시고 등산도 다니시면서 여유롭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내 친구 중에 은퇴한 친구들 보면 하루 종일 시간이 안 가서 아주 고통스럽대. 허구한 날 마누라랑 싸우고 집 나와서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지금은 다들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힘들게 택시 일하는데 부럽긴 누가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힘들어도 내일 있다는 게 어디냐. 난 건강이 허락하는 난 계속해서 일할 거니까 말릴 생각하지도 마. 아버지 자식들 다 잘 나가는데 택시를 하신다고 하면 괜히 우리만 손가락질 받는다니까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물론 니들 직업이 삐까뻔쩍한 건 잘 알고 있지만 난 앞으로도 니들한테 절대 손 안 벌릴 참이다. 아버지, 자식들 잘 키우셨는데 뭘 그렇게 선을 긋고 그러세요? 자식들 잘 키우는 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평소에도 고집세기로 유명한 아버지가 완강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대단하신 분들로 아버지는 평생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동생과 제 뒷바라지를 하셨고 어머니 또한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평생을 희생하시며 살았습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변호사가 그리고 동생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택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매달 생활비를 드렸지만 워낙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라 절대 허투루 돈을 쓰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과 저는 돈이 아닌 선물로 사서 드렸는데 그것도 항상 비싸지 않은 거라고 강조까지 하면서 드렸지만 우리가 사준 선물들을 애지중지하며 아껴 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택시비를 먹튀했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택시한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 아직도 있는 거죠? 당연하지. 근데 그건 왜 물어? 혹시 그거 확인해 보려고? 근데 거기에 얼굴을 봐도 찾기 힘들기도 하고 시간만 낭비하니까 그냥 잊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별일이 다 있잖니. 그래도 혹시나 조그마한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렇죠. 그 여자가 클럽 그런데 자주 간다고 했다면서요. 그랬긴 했지. 말도 마라.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가 봐. 남자친구도 따로 있다는 것 같은데 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이랑 놀고 그러더라니까. 세상 말세야 말세.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블랙박스 보다 보면 클럽 이름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오늘 퇴근하고 와서 제가 볼 테니까 지우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됐다고 하는데 또 고집 부린다. 이봐요, 정승민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경찰이 아니고 변호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죠. 아버지가 장난스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퇴근 후에 꼭 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무튼 우리 집 자식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끝장을 본다니까. 대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라며 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서 먹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그날부터 아버지 택시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며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 동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우리 정승민 변호사님한테 잘못 걸려서 앞으로 참 피곤하겠네. 그러게 왜 먹튀를 해서 여러 사람 귀찮게 하고 난리야. 오빠는 할 수 있어. 화이팅! 입만 나불대지 말고 너도 와서 좀 도와주지 그래. 오빠, 난 병원 일만으로도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집에서만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어. 그러니까 그건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입만 살아서는. 아무튼 난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라며 제가 온 신경을 집중한 채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다가 너무나 놀라서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인을 잡아서 크게 혼내줄 생각이었는데 영상을 확인하면 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동안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제 입에서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말이 계속되자 동생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범인 잡을 만한 단서라도 찾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황당하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때쯤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던 모양으로 동생이 놀란 채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지금 얼굴색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은 거야? 와 진짜 미치겠네. 왜? 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뭐 이런 뭐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제 입에서 비속어까지 터져나오자 TV를 보고 있던 엄마마저 가까이 다가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야? 그러게 우리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잖니. 괜찮으니까 그만 보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먹튀한 범인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 몇 번을 돌려봐도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래서 세상 좁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그래? 혹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야? 엄마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영상만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런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자꾸 그러니까 걱정되잖아.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그게 사실은 지금 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그거랑 이 영상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라고 묻던 엄마의 눈이 일순간 커져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설마 이 영상 속 여자가 네가 만나고 있다던 그 사람 아닌 거지? 그렇지? 몇 번을 돌려봐도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아니 확실하네. 목소리까지 똑같거든. 뭐?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집이 서울이라고 했다며? 여기 영상에 보니까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다고 나오네. 내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어떻게든 결혼하고 나면 체면상 물리지도 못하고 어쩌겠냐라는 말까지 하고 있더라고. 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사실 그동안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제대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승민아, 요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괜찮은 거 있지. 너 많이 바쁘다면서 여자친구 만들 시간은 있었나 보네. 물론 무지 바쁘긴 한데 너 우리 동기 중에 영진이라고 알지? 영진이 알지. 걔 와이프도 변호사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 그 영진이 와이프가 소개해줬는데 사람이 참 수수하고 고상하고 그렇더라고. 그래? 그럼 네 여친도 변호사인 거야? 아니야. 내 여친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영진이 와이프랑 조우했다나 봐. 근데 영진이 와이프랑 내 여친이 말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엄청 잘 됐다나 봐. 그래서 그 뒤에도 몇 번 더 만나다가 소개팅 이야기가 나왔고 나한테 소개팅을 해준 거야. 그래? 영진이 와이프 또 뿌려준다고 소문이 자자하잖아. 그럼 진짜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줬겠네. 그니까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께서 와인 박사시잖아? 근데 여친도 와인에 대해 무지 많이 알더라니까. 그래서 말이 더 잘 통하더라고. 진짜 잘 됐네. 그렇잖아도 맨날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랬거든. 야, 너도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 나야 뭐 워낙 내성적이기도 하고 말하는 것도 재미없고 해서 여자들한테 워낙 인기 없잖아.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 제가 어색한 웃음을 지은 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여친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 그 사람이 소개팅을 좀 해달라고 했다는데 좀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대. 근데 네가 딱 생각나더라고. 어때? 한번 만나볼래? 뭐? 나보고 소개팅을 해보란 말이야? 야, 됐다. 괜시리에 소개팅 나갔다가 너랑 네 여친 망신시키면 큰일인데 난 사양할게. 니네 부모님이 뼈 빠지게 키웠는데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여자친구 생기니까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니까 너무 빼지만 말고 잘 생각해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진이 와이프가 소개해준 건데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같이 시간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 친구가 계속해서 설득하는 바람에 여친을 소개받았고 친구 말대로 여친 또한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실수를 했음에도 그냥 웃으며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기에 여친의 마음 씀씀이가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도 여친은 수수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거나 하면 항상 반반 결제를 하며 자신이 합리적인 사람임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없었기에 여친의 수법에 그냥 넘어갔던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 특히나 영진이 와이프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줬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그날 아버지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영상을 수도 없이 돌려봤던 것 같네요. 결국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동생에게 물었어요. 봐봐, 이 사진에 있는 여자랑 택시 안에 있는 여자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 비슷해 보이냐고? 오빠, 정신 차려. 내가 보기엔 완전 똑같거든? 그렇지, 그래 보이지. 와, 나 그동안 완전 사기당한 거네. 오빠는 변호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무슨 이런 사기를 당하고 있어. 그러게 그냥 나처럼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만나라고 했잖아.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은 그게 제일 낫다니까. 우선 나 심장이 너무 뛰어서 좀 누워있어야겠어. 제가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조용히 제 눈치만 보고 있던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승민아, 너 쟤랑 헤어질 거지? 헤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아버지 택시비는 받아낼 생각이야. 뭐? 택시비를 뭐하러 받아? 그냥 지금 당장 연락해서 끝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멍이 누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여친 정체가 들통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다음날 일찍 퇴근까지 한 채 여친을 만나러 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친이 활짝 웃으며 반겼어요. 승민 씨가 웬일이야? 내가 많이 보고 싶었구나? 엄청 많이 보고 싶긴 했지. 순간 제 표정이 워낙 굳어 있었기에 여친이 뭔가 눈치를 챈 듯 물었어요. 승민 씨, 무슨 일 있는 거야? 오늘 표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네?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현미 너 집이 어디야? 나? 잠실이잖아. 여친이 천연덕스럽게 말하고는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친의 간사한 태도가 너무나 가증스럽기만 했기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물었어요. 근데 왜 경기도 땡땡시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먹튀를 하고 다니는 거야? 뭐? 그걸 승민 씨가 어떻게? 제 물음에 많이 놀란 모양으로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던 여친이 당황한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여친에게 쐐기를 박듯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 근데 거기에 네가 택시비 먹튀하고 도망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더라고.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절대로 나 아니야. 아니, 100%더 맞더라고. 내가 100번도 더 돌려봤거든. 아니, 승민 씨 아버지는 아들이 변호사식이나 되는데 왜 택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정색까지 한 채 추궁을 하자 정신이 반쯤 나갔던 모양인지 여친이 오히려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너 진짜 악질이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러고 다니고 있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사실 공부만 잘해서 그런지 꼬시긴 아주 쉽더라고. 우리 소개해준 승민 씨 친구 여친도 내 친구잖아. 걔가 아주 식은죽 먹기라고 날 꼬드겼거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된 마당에 나만 망할 순 없잖아. 승민 씨 친구는 청첩장까지 나왔는데 어쩌면 좋냐? 모든 것이 어그러졌음을 직감했던 모양인지 여친이 작정한 듯 모든 비밀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둘이 짜고 그랬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마치 자물쇠가 풀린 듯 여친이 술술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동창회 날 영진이 와이프가 변호사가 됐다는 걸 사전에 입수하고는 둘이서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사기 결혼을 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한참 동안을 자랑스레 떠들던 여친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비웃듯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참 어이가 없네. 그렇잖아. 그날 그 택시기사가 승민 씨 아버지일 줄 누가 알았겠어? 승민 씨 입장에서는 조상이 도왔다고 해야 하는 건가? 이미 다 들통난 것 같으니까 난 이만 가볼게. 그리고 말이야, 승민 씨 친구도 빨리 결혼 말려야 할 것 같은데? 내 친구 지금 혼수 준비한다고 여기저기서 대출받고 난리도 아니거든. 결혼하고 나서 갚으면 된다고 아주 신나 있더라고. 거기다 내가 비밀 하나 더 말해주자면 그 상견례 때 내 친구 부모님으로 나간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 친구 친부모님이 아니야. 대행하는 사람을 고용한 거야. 그 친구가 결혼 성공하면 나한테도 그대로 전수한다고 했거든. 그동안 승민 씨가 나한테 워낙 잘해줘서 내가 특별히 말해주는 거야.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저도 지지 않고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까지 너랑 대화 내용 다 녹음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 친구가 안 믿을 것 같아서 말이야. 잘했네. 역시 변호사라 그런지 머리는 똑똑하단 말이야. 그거 꼭 승민 씨 친구한테 그대로 들려줘. 나만 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리고 내 친구 말이야. 걔는 연예인 되려고 연기학원도 다닌 친구야. 그러니 다들 속을 수밖에 없잖아. 나도 그 친구한테 그대로 전수받았고 말이야. 라며 여친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천박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던 게 확실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 여친 정체를 밝혔고 친구가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친구 여친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상견례를 하고 청첩장까지 이미 다 돌린 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 뒤 친구는 잠시 넋이 나가 있는 듯 하더니만 수습을 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결국 친구도 파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부모님이 집에 초대까지 하는 바람에 부모님과 얼떨결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을 하며 아버지와 제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알고 봤더니 친구와 파혼을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파혼을 한 그 여자가 약간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으로 제게 전 여친의 만행에 대해 증거 자료들을 고스란히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친이 클럽에서 남자들 지갑을 몰래 훔쳐서 카드와 현금을 쓰고 다닌 것을 자랑한 카톡 내용부터 그 남자들의 신분증까지 있는 사진을 자랑스레 카톡방에 올린 것까지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몇 건을 했는지 자랑까지 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걸 보고 난 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갔던 모양인데요. 알고 봤더니 그런 짓을 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친 또한 친구의 만행을 경찰에 폭로했다네요. 무슨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둘이 쫄딱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혹시 들었냐? 그 인간들 말이야. 누구긴 누구겠어. 네 전 여친이랑 내 전 여친 말이야. 야, 그 인간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난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니까. 나도 오늘 영진이한테 들었는데 그 둘 경찰서 가고 난리 났대. 경찰서는 당연히 갔겠지. 내가 그때 네 전 여친이 보내준 자료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잖아. 그건 아는데 말도 마라. 그것 때문에 둘이 미친듯이 싸운 모양인데 어떻게 싸웠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래. 병원 진단서까지 끊고 난리도 아니라잖아. 그거 쌍방과실 아니야? 근데 정도가 많이 심했던지 지금 둘 다 상태가 말이 아니래. 대체 여자 둘이 어떻게 싸움을 했으면 병원에 입원까지 할 수가 있는 거냐?
그 얘기 듣는데 어찌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와, 진짜 대단한 여자들이네. 라며 다시 한번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병원에서 나오면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다고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만약 그날 전 여친이 아버지 택시를 타지 않았더라면, 만약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라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기만 했답니다. 살다 보니 현실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